닥쳐. 안녕하세요. 이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해외 특허 출원은 뭐 말 그대로 해외 특허 출원인 거죠. 네, 해외 특허 출원할 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거나 오해하시거나 혹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네, 이걸 세 가지를 추렸어요. 하나는 속지주의, 두 번째는 우선권 주장, 세 번째는 해외 특허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 이 세 가지만 잘 숙지를 하셔도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해서 어디 가셔도 한마디는 하실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속지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권리는 그 나라에만 권리를 미친다는 거죠. 네, 이 속지주의는 모든 나라들이 채용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특허권을 획득을 했으면 그 특허권의 권리는 그 나라 한국에서만 미친다는 거죠. 해외 어디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갑돌이가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권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기술이 엄청난 세계적으로 유용한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해외에서 특허 출원 안 해놓은 걸. 그래서 갑돌이는 한국에서만 권리자로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텀이 어쩌다가 이걸 본 거죠. 기술이 너무나 괜찮아서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갑돌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기술이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발명한 건데.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톰한테 It's mine, stop it 이라고 하겠죠. 그거 내 거야. 너 그만해. 그 기술 내 거니까 쓰려면 돈 내고 쓰던지 해 라고 했죠. 그럼 톰이 뭐라 그럴까요? 닥쳐. 이 한국 특허권은 미국에는 종이 쪽지나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톰은 가서 주장할 전혀 근거가 없었던 거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즉, 갑돌이는 미국에서 특허 출원해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건 바로 갑돌이 자신입니다.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도 안 치거나 지금에 와가지고 그 권리 내 거니까 쓰지 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 특허 출원하시고 나서 예컨대 뭐 해외에 수출 계획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내가 그 사업을 하고 싶다던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특허 출원하십시오. 네, 물론 비용 면에서 많이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 비용도 지원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권 주장. 아마 우선권 주장은 해외 특허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특허에 관한 그런 그 조약 중에서 파리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리 조약에서 채약국 간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A라는 채약국에서 특허 출원하고 B라는 채약국에 특허 출원할 때 1년 이내만 출원이 됐다 그러면 우선권 주장을 해서 이 나라의 특허 출원일을 이 나라의 특허 출원일로 소급해서 인정해주는 제도. 이게 우선권 제도입니다. 네. 즉 우리나라에서 1월 1일 출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이 미국에서 11월 31일에 출원했어요. 그런데 우선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에서 특허 출원일이 그냥 1월 1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권 제도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말 이해가 쉽게 그려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갑돌이가 1월에 출원했고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제임스가 3월 달에 출원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돌이가 다시 미국에 5월 달에 해외 출원을 했어요. 그럼 갑돌이가 우선권 주장 안 했을 경우는 갑돌이는 제임스 때문에 미국에서 거절당했겠죠. 5월 달 늦었으니까. 하지만 우선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갑돌이의 미국에서 출원일이 5월에서 1월로 당겨지니까 제임스보다 먼저 출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갑돌이가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좋은 우선권의 예의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해외 출원을 하실 때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하면서 하세요. 그러라고 조약에서 권리를 준 거니까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 출원일에서 해외 출원일까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 출원하고 나서 이게 해외 출원할까 말까, 정말 비용이 있네 없네 하다 보니까 1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1년이 지났으면 일단 우선고 주장은 못하죠. 그럼 우선고 주장 못하면 해외 출원 못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가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일단 예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경우는 두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여기도 어쨌든 갑돌이가 나옵니다. 갑돌이가 을순이랑 어떻게 다르냐 보겠습니다. 둘이 사귀는 건가요? 아니죠. 갑돌이가 2020년 1월에 한국에 출원하고 미국에 2021년 9월에 뒤늦게 우선권 주장도 못하고 출원했고요. 을순이는 똑같은 날에 2020년 1월에 출원하고 미국에는 2021년 3월에 출원했습니다. 두 경우 우선권 주장의 이익은 향유하지 못했고요. 근데 갑돌이는 2021년 7월에 특허 출원이 공개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 출원이 공개가 돼 버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공개라는 것은 전 세계의 공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갑돌이는 우리나라에서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2021년 7월에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공지기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출원이 2021년 9월에 출원한 건 당연히 거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울순이는 어차피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선 구청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을순이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하니까 날짜는 소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을순이는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받았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내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특허가 출원돼서 공개돼서 등록돼서 다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 잘 된다가 뒤늦게 뭐 1년, 2년, 3년 뒤에 오셔갖고 이거 해외 출원한다고 오시면 이미 물 건너 간 지가 몇 년 지난 거죠.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특허 출원해서 1년 이내나 아니면 적어도 공개되기 전에 해외 출원이 돼야 됩니다. 해외 출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에 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번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두 달 전에는 해외 출원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아셨죠? 네. 해외 특허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우리나라 출원하고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1년 이내에 각국으로 그냥 출원하면 되십니다. 미국 출원하시고, 뭐 중국 출원하시고, 또 뭐 캐나다 출원하시고. 그러니까 출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 있는 특허 법률 대리인하고 저희는 이제 코퍼레이션을 해서 그쪽에서 법에 따라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 출원의 날짜가 1년이라는 거는 거기서 출원 번호가 나왔을 때 그때가 1년 이내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사실 일반적이고 제가 가장 권유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 1년 이내라고 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은 알겠지만 길지가 않아요. 특허 출원하고 1년 이내에 해외를 나간다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일단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일단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 몇 개국에 내가 출원을 해야 되느냐, 5개국이냐 10개국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도 일단 하긴 좀 짧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5개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요 1년 이내에 5개국에 대한 그 비용을 다 제가 마련을 해놔야 돼요. 근데 1개국에 들은 비용이 적어도 한 500에서 100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5개국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1년 이내에 마련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 1년이 다 돼가 그러면 비용도 마련이 안 됐고 어느 나라에 해야 될지 결정도 못 되고 막 오왕장왕 하다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PCT 출원이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PCT 출원이 뭐냐면 각 개별국을 1년 이내에 들어가기가 힘들면 국제기관에 먼저 해외 출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서류를 냅니다. 그럼 요 날짜가 우리나라 출원이라서 1년만 되면 돼요. 그럼 여기 국제기관에서 여러 가지 뭐 리포트를 주고 국제공개도 하고 예비심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을 거쳐서 우리나라 출원에 30개월 내에만 해외 각 나라별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0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버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때는 이 나라 출원일은 이 국제기간에 1년 이내 출원했기 때문에 요 날짜는 이 날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출원하고 1년 이내에 각 개별국으로 곧바로 해외 특허 출원하는 거죠. 미국에 출원하고, 중국에 출원하고, 캐나다 출원하고. 각각 개별국으로 출원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는 1년 이내에 각 개별국으로 출원하기가 시간적 여유라든가 자금적 여유가 안 됐을 경우 국제기관에 먼저 1년 이내에 국제 출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30개월 내에만 각 개별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개별국의 출원일을 우리나라 출원일로 봐주는 PCT 출원에 대한 서류입니다. 네,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PCT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것도 국제기관에서 국제 예비심사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이 해외 출원을 할까 말까도 결정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긴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출을 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단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 같은 기술은 1년, 2년이 다르게 발전을 하는데 이렇게 몇 개월, 30개월 그리고 또 들어가서 그 나라 또 심사를 받으면 총 한 3, 4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그 출원은, 이미 그 기술은 이미 쓸모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PCT는 저는 요즘 21세기엔 별로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곧바로 출원하는 방법을 택하시고 그 비용이 부담스럽걸랑 이 해외 특허 출원을 지원해주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을 찾아서 지원 신청을 한번 해보신 것도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3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담인데요. 이런 해외 특허 출원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국제 변리사냐 아니냐를 물어보세요. 국제 변리사가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미국에서 바이그잼을 패스를 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시면 우리나라 오시면 미국 변호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국제 변호사라고 많이 불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변리사는 우리 자체가 해외 특허 업무에 인발부가 되고 그 다음에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의 특허를 받고자 할 때 그걸 다 대리를 해주고 이런 국제 업무를 다 합니다. 국내 대리, 국제 대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 변리사, 해외 변리사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변리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특허사무소 이름을 지을 때 굳이 국제를 넣어요. 굳이. 저도 그랬어요. 유치원 국제 특허변호사무소. 네, 이건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